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 요거를 지금 오늘 메인으로 메인 네. 이슈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방금 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저기 시황을 외면하지 마라. 이제 시황을 외면해서는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오를 가능성보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그만큼 내가 수익을 낼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판이 유리한지 그렇죠. 읽어야 그 된다. 판에 대한 판세를 읽어야 된다는 거고 첫 판세를 번째. 읽어야 된다. 그 판세가 불리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주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은 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 이제 몰빵하지 말라는 거. 특정 몰빵하지 말랬다고 해서 또 반도체 관련된 주식만 또 분산 쫙 해놓고 분산했다고 하는 건 이건 분산이 아니거든요. 업황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섹터를 조금 분산을 좀 해야 된다. 섹터 분산.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아주 엉망이고 살아나기 그 성장이 이미 죽어버렸고 뭐 살아나기 어려운 업황까지 다 포트를 잡을 필요는 없고 네. 현 시점에서 또는 1년 뒤를 내다봤을 때 가장 그 성장 유수성이나 아니면 이제 실적 호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골라가지고 포트 구성을 좀 고민을 해라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섹터나 종목은 잠시 후에 좀 세부적으로 주실 거죠? 네, 네. 그 부분을 이거 뽑아내야 돼. 이거 그 뽑아내야 부분을 돼.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기대를 하고 있으시니까. 제가 그 역할 하려고 여기 앉아 아,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쨌든 큰 판세를 좀 읽고 그 안에서도 작은 판세도 읽고 그것도 이제 섹터별로 조금 나눠 담는 게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가면은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실적 네네. 호전주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제 보통 주식에다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네. 업황을 먼저 읽으라는 거거든요. 업황을 먼저 읽자. 이를테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 TSMC, 삼성전자, 인텔 모두가 사상 최대 투자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예.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기를 납품하는 회사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 섹터에다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2차 전지도 좀 논란이 되긴 하지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이번에 엄청난 규모의 그 공모를 했고 SK온도 지금 이제 IPO, 프리 IPO 하고 있고 예. 이런 돈들이 결국 다 투자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 장비 회사들 중에서 밸류가 좀 낮은 거 아니면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황을 좀 먼저 보셔가지고 업황이 좋아지는 쪽을 고려를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포트 구성에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장님은 실제 그 고객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실 때 뭐 예를 들면 뭐 대형주가 있고 뭐 소형주가 있고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렇게 좀 기간이나 뭐 시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부장님이 보셨을 때 이제 뭐 기간이나 뭐 몸집이나 이렇게 나눌 때 지금 어떤 그 구체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원칙을 정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요. 근데 예. 이제 그 대응을 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종목을 제가 그 하나를 찾아낼 때 그 리포트하고 사업 보고서를 꼭 읽습니다. 네. 이제 보통 리포트는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전망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회사가 말해주는 부분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회사의 근원적인 부분들은 사업 보고서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괜찮겠다 싶으면 탐방 약속을 잡고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 과거 것 싹 검색을 하고 이제 미팅을 한 뒤에 궁금한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컨퍼런스 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종목이 이제 픽업이 되면 이 주식이 괜찮겠다 싶으면 일단 아무리 많아도 내 포트 내에서 30% 이상은 안 잡습니다. 30% 이내만 잡아놓습니다. 그 종목은 이게 이제 분산주제요. 정말 이 종목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30% 이내 정도 잡아놓고 이거는 추이를 지켜봅니다. 이게 계속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기사 검색, 네, 뉴스 네. 저기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또 정기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어떤 회사 변동사항 체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회사의 어떤 그림이 진짜 큰 그림을 그리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단지 실적 호전에 의해 가지고 주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회사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지가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어. 이제 만약에 그 경우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주식이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고객님들한테 포트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확인을 하고 사자는 주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몰빵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몰빵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비중을 높여서 투자했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큰 수익이 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투자 기간이 보통 4년, 5년. 아, 네. 4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견디기는 쉽지 않은. 네. 그 종목들의 특징들은 뭐예요? 공통적인 특징들. 일단 첫 번째 회사가 이제 확 좋아지는 그림이 보였고요. 두 번째는 걔네들이 사업 새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 내는 기존 사업의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아이템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했었어요. 이제 이를테면은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지금은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 송도에 그 본사가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강남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 당시 주식 담당자께서 그 4시 이전에 오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장중에 택시를 타고 갔었습니다. 미팅을. 미팅하러. 네. 오, 그래서 되게 7만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송도까지. 그 살짝 약오를 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태도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아직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가서 보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분의 설명보다 그 건물 공장의 그 크기 이런 거에 좀 충격을 좀 받았고 갔다 오고 나서 자료를 좀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을 좀 집중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수익이 나서 지금은 거의 다 없습니다. 이미 예, 없는데 그거 투자해서 이제 한 몇 년 이상을 이제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냈던 경우가 있고요. 그때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가서 공장을 봤다는 거, 그 보고 놀랬다는 거, 그때 2만 원, 3만 원 할 때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쪽에서 얘기했던 바이오 시밀러, 네. 시밀러 제품의 이제 그 승인, FDA나 유럽에서 승인 나는 거 먼저 유럽에서 승인 났었거든요. 이제 그 승인에 대한 부분들 얘기 듣고 그 마켓을 보면서 아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퍼스트 무버였거든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좀 비중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장기 투자, 단기 투자를 구분하지는 않고 가져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럼 실제로 단기 투자 종목들도 발굴을 하긴 하십니까? 당연히 합니다. 음. 증권회사 직원이잖아요. 네네. 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그 좀 핫한 섹터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저는 문제가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리포트로 검증을 하려다 보니까 네. 싸게는 못 사요. 아, 조금 네, 느리게. 조금 놓쳐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는 피하고 싶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요즘은 또 뭐 멀쩡하던 회사도 갑자기 네, 그렇죠. 직원분이 뭐 횡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먹튀하고 횡령하고 뭐.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횡령자 재무적인 많죠. 리스크는 좀 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좀 재무제표부터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트레이딩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방금 싸게는 못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성장주, 가치주 개념을 같이 가져가는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성장 가치주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하이브리드처럼. 네. 근데 뭐 2차 전지도 그래요. 앞으로 좋은 거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땡겼었는지 주가에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들어보면 와 나중엔 진짜 이거 대박 나면은 엄청난 플랫폼 회사가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주가 그렇게 생각하면 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뭐 실적이나 게임이나 이런 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종목들은 이미 대세야. 그래서 내가 너무 사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제가 작년에 NFT 관련된 주식 대응했던 방법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메일을 띄웠습니다. 이번에 NFT는 공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이 잘 오질 않고 첫 번째 우리가 흔히 그냥 공짜로 보던 걸 갖다 돈 내고 봐야 된다는 거 그거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느낌이 잘 오질 않아가지고 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도 아무리 봐도 이게 확실히 꽂히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제가 관련돼 있는 회사 중에 그 디파이 기술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 FSN이라는 회사만 트레이딩을 하고 네. 게임주는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예전에 바이오가 2016년인가요? 한번 크게 움직였을 네. 때 그때만 해도 바이오 쳐다도 안 봤었어요. 잘. 셀트리온은 그냥 바이오라기보다는 제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덤볐던 거지만,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성화를 부리니까 이제 끌려가듯이 했는데 고점에서 잡았어요. 그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입사해가지고 처음으로 사가지고 산날 하한가를 맞았어요. 하한가를. 예, 고점에서 네. 멘탈이 나가가지고 와. 이게 이제 막상 그렇게 되니까 또 손님들이 저보고 골라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 저한테 난리를 치시는 그렇죠. 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라고 해서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은 더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복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때 이제 바이오가 꺾였잖아요. 네. 어떤 제약주를 하나 샀는데 그 제약주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바보가 됐던 거는 그 제약주를 손절을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그 메일을 보내면서 네.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죄송하다. 그러고 앞으로 다시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그땐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하고 네. 손절을 했거든요. 제가 손절하고 그 주식이 바로 4배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혹시 공개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를 2번 바보로 만들었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뼈 아픈. 그 이후에 네. 시장 매매하고 상관없이 제가 상장돼 있는 제약바이오 그 사들의 리포트랜다 저기 사업 보고서를 다 뒤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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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출력을 해가지고요. 30개를 그 중에 추려내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10개를 압축을 했고요. 10개 중에 5개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들어갔던 회사들이 지금은 좀 이제 논란이 됐던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도 그땐 되게 쌌었고요. 제넥신, 그다음에 알테오젠, 뭐 이런 회사들을 한 5개 정도를 네. 이제 포트를 골라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저기 10배짜리 종목이 하나 나왔고 알테오젠 그랬던 거죠. 네. 음. 그렇게 이제 수익을 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모르면은 누가 카드라에서 덤비지 마라. 저도 제가 사실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보다는 더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리포트 보고 재무제표 보고 그냥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맞아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번에 NFT 때도 사실 고심을 되게 했었어요. 네. 네. 그 게임즈 올라가길래 위메이드가 올라가길래 야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데 올라가요. 다음은 얘는 왜 안 올라가요. 외면하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혼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고객님들한테 그걸 실시간으로 메일로 써서 보냈어요. 네. 머리 쥐어뜯고 있다고. 그냥 감으로 사면은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하면서 하려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NFT 쪽에서는 큰 수익은 본 거 없고요. 그렇게 또 크게 깨지던 것도 없고. 네,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가 됐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뭔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확실하게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메이드나 뭐 어쨌든 다른 그런 여타 주식들 그런 거를 손쉽게 너무 그냥 확 들어가지 말아라. 옆에서 뭐 카더라 이런다고 해서. 알고서 사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게 감이 좋으신 분들, 음. 감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감 초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라고 느끼지 않으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묻지마로 그건 사실 묻지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묻지마의 문제는 뭐냐면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요. 올라도 모르고 빠져도 모릅니다. 그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그 증권회사 직원 말을 듣거나 뭐 누가 그렇다 하더라는 말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